오늘 아침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제는요? 그저께는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배가 묵직한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불편하지는 않고 가스가 차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넘기셨던 분들. 그분들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며칠 못 간 거잖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좀 기다리면 나오겠지.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며칠에 한 번씩 겨우겨우 해결되는 것, 힘을 줘도 잘 안 나오는 것, 이런 증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변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하게 진행되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고 싶다는 느낌 자체가 오지 않는 변비입니다. 신호는 오는데 잘 안 나오는 변비와 신호 자체가 오지 않는 변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변비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있는데 그 과정이 힘든 것이고, 신호 없는 변비는 장 자체가 변이 쌓여 있다는 것을 감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왜 신호가 사라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집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식품도 아닙니다. 장이 다시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0이 조금 넘으신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딱히 아프지는 않아요. 배가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가스는 차는 것 같은데 화장실 가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냥 며칠씩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분은 변비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프거나 불편한 게 아니니까요. 배가 좀 무겁다, 뭔가 찬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드시는 음식이 달라진 탓인가 하셨고,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가 하셨고,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 납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딸분이 함께 오셨는데 어머니가 밥을 드셔도 배가 가득 찬 느낌이 오래간다고,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병원을 권했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 본인은 아직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을 일주일 가까이 가지 않으셨는데도 크게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처럼 신호 없는 변비 상태에서는 정작 본인이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으니까요. 당장 급한 느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오래 방치되고 그 사이에 장은 조금씩 더 반응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언제부터인가 이틀에 한 번이 됐고, 그게 사흘이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신호 자체가 뚜렷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워낙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도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건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쁘실 때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왔는데 조금 이따 가야지 하고 참으신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수년 동안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은 신호를 보내도 계속 무시된다는 것을 서서히 학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호를 보내는 빈도를 줄여갑니다. 몇 번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으면 결국 부르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처럼 장도 그렇게 조용해집니다. 지금 신호가 잘 안 오신다면, 그리고 예전에는 분명히 오던 신호가 언제부터인가 흐릿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이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호가 사라지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장이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이 소화되고 변이 만들어지면 그 변은 대장 안에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어느 정도 쌓이면 장벽에 압력이 생기고 그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그 신호를 받아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장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변이 충분히 쌓여 있어도 장벽의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경이 반응하지 못하니 뇌에도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호를 받지 못하니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변은 쌓이고 있는데 신호는 오지 않는 상태. 이것이 신호 없는 변비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 없는 변비는 초인종이 고장난 집과 같습니다. 밖에는 분명히 누군가 서 있습니다.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밖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초인종이 고장난 겁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은 쌓여 있고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그 신호가 뇌까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각이 둔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벽의 감각신경도 함께 노화됩니다.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참아온 습관이 반복되면 장은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를 줄여나갑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변이 너무 딱딱하게 굳으면 애초에 자극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서 장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호가 없으니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니 변이 더 오래 장 안에 머뭅니다. 오래 머물수록 수분이 빠져나가 변이 더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변은 장벽을 더 자극하지 못합니다. 자극이 없으니 신호는 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장은 점점 반응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 나갑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분이 왜 중요한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이 장벽에 닿았을 때 자극이 전달되려면 어느 정도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여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변은 접촉 면적이 좁고 그 압력도 고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즉, 수분이 충분해야 장이 반응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갈증 자체를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장 감각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신호가 흐릿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매일 오던 신호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호 자체가 오지 않는 날이 이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배가 아프지 않고 급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수록 수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점점 더 굳어진 변은 나중에 스스로 배출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복부에 불쾌감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 후에도 포만감이 지나치게 오래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아직 많은 분들이 소화가 좀 느린 거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 안에 오래 머문 변은 장벽에 압력을 가하고 장 운동 자체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 해결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변비약을 써도 효과가 예전 같지 않고 한번 해결되어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으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흘 이상 신호도 없고 배변도 없는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배가 눈에 띄게 팽창하는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 복부 마사지를 해보았을 때 단단한 부위가 느껴지는 경우,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기능성 변비를 넘어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의 굵기가 갑자기 많이 가늘어졌거나 아랫배에 만져지는 덩어리 같은 것이 느껴지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전문의를 찾으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는 장 기능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리는 생활 습관 이야기와는 별개로 이 신호들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신호가 없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장이 더 이상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편하지 않다는 것과 괜찮다는 것은 다릅니다. 통증이 없어도 장 기능 저하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장에게 다시 신호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신호가 오지 않는 상태니까 우리가 먼저 밖에서 자극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장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복부 자극입니다. 장은 내부 신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직접 배를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장이 그것을 감지하고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
아직 자리에 누워 계신 상태에서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 주십시오. 그리고 배꼽 아래를 중심으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주십시오.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하게 누르듯이 부드럽게 쓸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계 방향인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장은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가로로 지나가다가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이 흐름을 따라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 마사지를 식사 직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장은 반사적으로 움직이려는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그 타이밍에 외부 자극을 더해주면 두 가지 자극이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 고정입니다. 우리 몸에는 조건 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몸이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자동으로 반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몸은 패턴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만들어주시면 장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서서히 반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식사 후에는 위장에서 반사 신호가 만들어지면서 대장이 움직이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깁니다. 이 타이밍에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5분에서 10분 기다려 주십시오. 힘을 주거나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반응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앉는 것을 꾸준히 유지해 주십시오. 장도 결국 습관을 기억합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수분 중심의 식사입니다. 변비에 좋다고 하면 가장 먼저 섬유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구마, 현미,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음식들이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신호 없는 변비 상태에서는 수분 없이 섬유질만 늘리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 안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부피를 늘립니다. 그 부피가 장벽을 자극해야 신호가 생기는데 이미 장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부피가 늘어나도 자극 자체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면 섬유질이 오히려 변을 더 딱딱하게 굳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호 없는 변비 상태에서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하는 것은 섬유질이 아니라 수분입니다. 변이 부드럽고 촉촉해야 장벽에 닿았을 때 자극이 전달되고 자극이 전달돼야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추천드리는 식사 방식은 이렇습니다. 죽이나 미음처럼 수분이 풍부한 형태의 식사를 한 끼라도 포함시켜 보십시오. 국물 있는 국이나 찌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이, 애호박, 당근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를 반찬으로 곁들이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식전 식후에 조금씩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앉으실 때 작은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발 아래에 작은 발판이나 두꺼운 책을 받쳐 보십시오. 발이 조금 높아지면 직장의 각도가 바뀌면서 배변이 더 수월해지는 자세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좌평이는 사실 해부학적으로 이상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발을 조금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자연스럽게 배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복부 마사지, 시간 고정, 수분 중심 식사는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이 함께 맞물릴 때 효과가 납니다. 마사지로 장을 깨우고 정해진 시간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수분으로 장이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장은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세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부터 시작하십시오. 식후에 배를 한번 쓸어 주십시오. 밥 먹고 나서 화장실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가 쌓이면 장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며칠씩 지나가는 거라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편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신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일찍 아셨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후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복부를 쓸어주고 물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고 식후에는 반드시 화장실 앞에 앉으셨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오셨는데 조금씩 느낌이 돌아오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없던 신호가 희미하게나마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장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호 없는 변비는 단순히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장이 점점 반응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이 쌓여도 장이 감지하지 못하고 신호가 오지 않으니 화장실을 가지 않게 되고, 가지 않을수록 변은 더 굳어지고, 더 굳어질수록 장 감각은 더 무뎌집니다. 이 악순환을 그냥 두면 나중에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습관을 기억하고 패턴에 반응하는 것이 장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배를 한번 따뜻하게 쓸어주는 것.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 밥 먹고 나서 화장실 앞에 잠깐 앉아 있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장은 그것을 기억하고 서서히 반응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도 함께 변합니다. 그것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장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반응합니다. 내 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께 장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몸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관심이 작은 습관 하나로 이어지고 그 습관이 몸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변화가 느껴지고 계신다면 몸의 신호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